자, 4.7절로 들어가서 우리 포화성 디스트리뷰션을 예전에 했었는데, 자, 포화성 디스트리뷰션이라는 녀석은 이제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확률 변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우리가 예전에 이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는 얘기라고 했었는데, 이 베르노ulli 이제 트라이에 의해서 뭔가 이제 성공에 해당하는 경우, 이벤트가 몇 번이나 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 발생을 했느냐, 그 발생한 횟수를 우리가 확률 변수로 정의할 때 포화성 디스트리뷰션으로 표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 x에 해당하는 랜덤 베리어블의 확률 값은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의 형태로 확률을 표시할 수 있었고, 이 랜덤 베리어블 값, 이 디스크리트한 값들은 그러니까 하나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0부터 시작하는 무한계로 뻗어나가는 확률 분포를 갖는다.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과 분산은 다 구해봤으니까 내용을 정리하면, 평균과 분산이 모두 다 이 람다라고 하는 하나의 파라미터를 갖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라는 람다 값을 우리가 이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면 해당되는 어떤 이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우리가 이 확률 값을 가지고 표현해 볼 수 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포화성 디스트리뷰션 얘기했을 때 주요 사항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뭐 톨게이트라든가 뭐 은행원에게 이렇게 한 명씩 업무를 보기 위해서 이제 그야말로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나 차량, 그 개수를 우리가 뭐 포화성 디스트리뷰션에 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인터넷 같은 서버에 우리가 이제 뭐 접속을 하거나 패킷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일정한 시간 동안에 그거를 관찰해서 확률을 모델링할 때도 포화성 디스트리뷰션을 쓸 수 있다. 오늘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자, 다음에 4.8의 이제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은 우리가 이제 컨티뉴스 랜덤 베리어블인데, 주로 어떤 시스템이 어느 시간대까지 생존할 가능성, 그죠? 우리 뭐 라이프 타임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하고 하거나, 아니면 뭐 방사성 동위원소가 얼마나 이렇게 감쇄하는지, 여러분들 반감기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설명할 때 우리가 지수함수 분포를 많이 표현해 준다. 그래서 이 컨티뉴스 랜덤 베리어블의 이 PDF는 또 람다라고 하는 하나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적분해서 얻어지는 것,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해서 x라는 위치까지 이 PDF를 적분합시다. 뭐 적분 변수 t로 바꿔가지고, 그럼 이제 이거는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는데, 근데 이 모양은 어떤 거랑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이 PDF 의미 자체가 이렇게,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이 x라는 값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이거를 라이프 타임의 입장에서 보면 x라는 최대 x라는 시간일 때까지 생존하게 될 확률, 뭐 그런 의미예요. 이런 게 바로 CDF의 의미다. 그러니까 PDF는 덴시티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확률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 나름대로의 가능성을 이제 밀도라는 형태로 표현했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PDF를 CDF로 변환해서 의미를 확장해 보면 이제 라이프 타임 같은 어떤 시스템이 언제까지 생존해 있고 뭔지 그런 것들이 마치 이 시간일 때까지 그죠? X라는 시간일 때까지 마치 생존하게 될 확률 그게 바로 일종의 CDF의 모양으로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뭐 평균과 분산은 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도 우리가 이제 중요한 뭐 두 가지 정도 여기서 성질을 프로퍼티를 볼 텐데 그 첫 번째 중에 하나가 이제 메모리 리스예요. 혹시 여러분들 선형대수 배울 때 디퍼런스 이퀘이션이라는 말을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디퍼런스 이퀘이션은 일종의 이제 디스크리트하게 값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크리트하게 이제 막 값들이 증감하고 변화하는 상태를 나타내는데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뭐 A의 K승 K는 인티저고 이렇게 이제 파워에 해당하는 형식으로 연산이 나와요. 근데 이제 컨티뉴스 타임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디퍼런스가 아니라 미분방 정식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게 되면 이때는 디스크리트가 아니라 이제 미분을 해야 되니까 컨티뉴스 타임처럼 이제 함수가 바뀌고 이럴 때는 마치 이렇게 익스포넨셜 x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모양으로 x라는 연속된 함수값에 대해서 익스포넨셜 지수함수로 이제 표현이 된다. 그래서 디퍼런스 이퀘이션이랑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 때 이제 솔루션의 모양이 달라지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확률 변수에서 똑같아요. 이 디퍼런스 이퀘이션에 해당하는 녀석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뭐가 있냐면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이 있어요. 이 녀석은 확률 분포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P 1-P의 뭐 K-1승 그죠? 이렇게 어떤 거듭 제곱에 해당하는 이 파워 형태의 함수로 표시가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방금 정리한 이 지수 분포는 그야말로 랜덤 베리어블 변수에 대해서 지수 함수죠, 그죠? 그리고 컨티뉴어스고. 그래서 이 디퍼런스 이퀘이션하고 대응되는 확률 분포 그게 일종의 이제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이고. 그러니까 이 녀석한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메모리 리스 프로퍼티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내가 몇 번까지 n번까지 시도를 해서 계속 실패했다. 하지만 n번부터 다시 몇 번을 추가로 더 시도해서 성공할 것인지 이 추가로 몇 번을 더 할지에 대한 확률은 내가 이전에 몇 번을 시행했는지랑은 전혀 상관없다.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게 메모리 리스 프로퍼티인데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도 비슷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전까지 그러니까 처음 시작해서 어느 시점까지 지금 생존해 있는데 이 생존한 시점부터 다시 이제 얼마 이상, 얼마 이내까지 맥시멈으로 생존하게 될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이전에 얼마나 오랫동안 생존해 있었는지는 기억에 남지 않고 요 다시 새로운 시작, 추가에 해당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것만 다시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으로 표현이 돼요. 우리가 지오메트리 디스트리뷰션으로 계속 표현되는 것처럼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메모리 리스라고 얘기해요. 자, 예를 들어서 방금 이제 얘기한 것들을 우리가 뭐 표현을 해보면 어떤 시스템이 이게 좀 주로 이제 라이프 타임이랑 관련된 거니까
어떤 시간까지 일단 생존해 있어요. 우리가 그 뭐 생존해 있다 아니면 뭐 죽지 않았다 이거를 우리가 fail이라고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not fail 상태인 거예요. 언제까지냐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t라는 시점까지 시작해가지고 이 시점까지는 일단 이 시스템이 죽지 않고 살아 있어요. 그랬을 때 그 t라는 시점부터 다시 얼마를 더 생각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특정한 시간 동안에 더 생존할지 그때 우리가 s 0보다 크니 s라는 이 값을 하나를 생각해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최대 t 플러스 s까지 그러니까 s라는 시간보다 추가로 최대 s만큼 더 t 플러스 s까지 뭐 생존해 있다? 이런 의미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컨디션이 되는 거고 t라는 시점까지 서바이벌한 상태가 이제 일종의 컨디션이고 그랬을 때 추가로 s라는 시간만큼을 더 더해서 최대 s라는 시간일 때까지 생존하게 될 확률이 무엇이냐. 그런 의미를 한번 확률적으로 구해봐라. 그래 보면 이제 이 t가 s랑 관련된 이 t 플러스 s까지 생존하는데 기존의 t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메모리 리스예요. 그런데 참고로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의 이 CDF를 다시 보면 이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 이 확률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최대 x라는 시간일 때까지 생존하게 될 확률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언제 죽게 될지는 모르지만 최대 x일 때까지. 그래서 그 비슷한 개념을 이 문장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수식으로 써보자. 그러면 이제 최대 t 플러스 s까지 생존할 확률은 뭐가 되냐면 x라고 하는 랜덤 베리어블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의미를 이 CDF의 의미를 정의했으니까. 근데 조건이 뭐냐면 t일 때까지 생존한다는 뜻이에요. 자, x가 언제까지 생존한다는 얘기인데 t일 때까지 일단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니까 생존하게 되는 시간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은 일단 t보다 커야 되겠죠. 그죠? 이 말이 의미하는 게 이 컨디션에 해당하는 녀석이 의미하는 게 이때까지 생존해 있다는 얘기는 생존할 시간 그 확률 변수의 값이 t보다는 커야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추가로 최대 s라는 시간일 때까지 생존하게 될 확률이 저 t라는 값에 영향을 받느냐 그거를 계산해 보자. 그럼 이제 조건부 확률이니까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을 거고 그럼 분자는 보면은 x가 t보다 크고 t 플러스 s라는 값보다 작으니까 분자는 이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 교집합이. 그 다음에 이거 아래 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 그럼 이제 둘 다 CDF를 가지고 표시할 수 있으니까 이 식들은 이제 CDF 갖고 표시합시다. 그러면 fx에 t 플러스 s 분자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럼 분모는 자, 근데 이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의 CDF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니까 이 모양을 저기다가 이제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분모에 있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t로 빼주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저 조건부 확률, 내가 t라는 시점까지 생존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최대 s라는 시간일 때까지 더 생존하게 될 확률이 무엇이냐? 그거 해보면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식의 조건부 확률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얘는 t라는 시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s라는 파라미터만 딱 남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t가 사라져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해서 t라는 시간까지 생존해 있고, 그 다음 이 t라는 시점부터 s라는 시간만큼 최대한 더 생존할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이 t라는 요 녀석은 전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 추가로 내가 더 생각하고자 하는 시간 s에 대한 식으로만, 그것도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의 모양으로만 바뀐다.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메모리 리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얼마나 동안 생존해 있었는지 그거는 상관없고, 이 시점부터 추가로 얼마나 더 살지, 앞으로 1시간을 더 버틸지 2시간을 더 버틸지, 그거에 대한 이 추가 시간에 대한 것들만 계속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이다. 그래서 0부터 시작하는 이런 식의 확률 분포가 있었는데, 이 t라는 시점부터 내가 다시 조건부 확률을 계산해 보겠다? 그러면 여전히 이 t가 뭐가 됐든지 간에 동일한 확률 분포를 계속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라이프 타임이라고 하는 녀석의 확률 분포를 계산하는 것이 이전에 얼마나 운영되어 와가지고 생존해 있었는지 이전 시간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시점부터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랫동안 어느 시간대까지 생존할지에 해당하는 요 s라는 값에만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t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가 메모리 리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던지는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이랑 아주 이제 느낌이 비슷한데, 사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구동이 되는 시스템들은 별로 없어요. 쓰면 쓸수록 아무래도 내구성이 조금 약간 떨어질 테니까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고장날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게 실제 시스템이죠, 그죠? 근데 이제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제 어떤 뭐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이제 질량이 감소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 질량이 이만큼 있어서 이제 뭐 100년마다 2분의 1씩 줄어든다. 그러면 이제 이 100년 단위의 2분의 1이니까 100년 지나면 이제 반이 돼요. 근데 지금 얘가 이게 도대체 400년 후의 모습 질량이든 1000년 후의 질량이든 그건 상관하지 않고, 요 시점부터 그러니까 이만큼에서 이렇게 줄었는데 요 시점부터 다시 반이 줄어들려면 또 그냥 100년이면 되죠. 똑같은 분포로 100년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양이 전체가 얼마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 시점부터 다시 얘가 2분의 1씩 줄어드는 양이 얼마냐, 그런 이제 시간적인 분포를 따지면 똑같이 100년 주기가 되는 것처럼 그런 일종의 이렇게 지수함수적인 감소,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지수함수 분포랑 유사하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첫 번째 이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얘기고, 그런데 두 번째는 포화송 디스트리뷰션하고 또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하고 그다음 포화송 디스트리뷰션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어떤 나름대로 이제 관계를 갖는데 두 개의 확률 분포가 이제 하나는 디스크리트한 확률 분포고 하나는 컨티뉴어스 확률 분포죠, 그죠? 그리고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은 주로 이 시간하고 관련이 된 확률 분포고, 그다음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은 디스크리트한테 어떤 이벤트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발생한 이벤트의 개수랑 관련된 디스크리트한 확률 변수죠. 이 두 가지가 이제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자. 어떤 람다라고 하는 평균값을 갖는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이 있습니다. 근데 람다는 어떤 단위 시간 동안에 평균값이 얼마다. 그러니까 뭐 이게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1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에 평균값이 얼마라고 측정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저 람다 값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람다라고 하는 평균에 대해서 이 랜덤 베리어블 x 값에 대한 확률 값을 이렇게 람다 x 팩토리알에 뭐 람다 x 승에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저 어떤 유닛 타임이라는 게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측정을 해서 평균값을 구했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뭐 10분 단위라든가 30분 단위라든가 이렇게 시간의 그 크기를 바꿔요. 그러면 이제 평균값이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시간의 크기를 그 유닛 어떤 1이라는 기준이 되는 시간이 아니라 t라는 시간으로, 만약에 뭐 1시간씩 여러분들이 람다를 측정을 했는데 30분이다. 그럼 뭐 0.5시간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 t를. 그 t가 이제 뭔가 하나의 이제 그 시간 유닛 타임을 이제 변형시킨 어떤 하나 이제 구간의 새로운 시간 구간의 길이가 될 텐데, 그래서 이 녀석을 t라고 해주게 되면 평균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 람다라고 하는 요 1이라는 시간 동안의 평균값이 람다 t라는 시간 동안이어야 되니까 람다 t라는 값으로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저 t가 뭐 1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뭐 0.5시간이든 아니면 2시간이든 이런 식으로 저 유닛 타임이라는 거에 이제 비례하는 이 t 값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평균이 바뀔 것이다. 그래서 이 바뀐 평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을 표시해주면 똑같이 x번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평균이 람다 대신에 람다 t로 바뀌는 것만 우리가 이렇게 바꿔주면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내는 데는 문제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t라는 녀석이 이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이라는 시간과 관련된 확률 분포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한두 가지 확률을 구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 거죠. x가 0이라는 건 어떤 t라는 타임 인터벌 동안 어떠한 이벤트, 어떠한 이 베르노울리 트라이얼에 의한 석세스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 그럼 뭐 x 대신에 0인 거죠, 그죠?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 되니까 뭐 이런 모양으로 나와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저 t라는 시간 구간 동안에 적어도 한 번 이상 t라는 시간 구간 동안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의 이벤트가 발생하게 될 확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거는 저 랜덤 베리어블 x의 모양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고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거로부터 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 위에 거랑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 저렇게 해서 적어도 한 번 t라는 구간 동안에 적어도 이제 한 번 이상 일어나는 상황을 딱 확률을 구해봤는데 모양이 뭐랑 비슷합니까? 저 함수의 모양이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의 CDF랑 모양이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를 이제 이렇게 t로만 바꾸면 되겠네요. t라는 시점일 때까지 생존하게 되는 확률하고 똑같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t라는 시점일 때까지 저게 적어도 한 번 이상의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니까 한 번 이상의 이벤트가 발생하는 확률은 저 t라는 시점일 때까지 마치 뭔가 생존할 것 같은 그런 얘기랑 똑같죠, 그죠? 그래서 적어도 이 시간 t라는 구간 동안에 한 번 이상 발생할 확률이 요거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의 모양이랑 똑같고, 이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의 요 CDF의 모양은 만약에 이걸 우리가 x라고 하는 같은 확률 변수처럼 써버리면 어떤 거냐면 t라는 시간일 때까지 생존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자, t라는 시간일 때까지 생존한다는 얘기는 이거보다 생존하게 될 확률은 t라는 시점보다, 여기가 최대 t라는 시점이면 0이라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어느 시점에서 이 그야말로 failure, 죽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어디에선가 한 번은 죽을지도 모르는데 최대 여기까지 생존하게 되는 모든 경우를 다 구한 게 요 의미고, 얘는 적어도 한 번 이상 발생하는 거죠. 그럼 뭐가 발생하는 거라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트랜슬레이션을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이벤트는 바로 이 failure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까지 생존하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확률의 모양이 좀 적어도 한 번 이상 이벤트가 발생하는 녀석하고 확률값이 똑같은데, 이 녀석이 의미하는 이벤트는 무엇이냐?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요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정지하는 상황인 거죠. 어느 시점에서 여기서 정지했다. 그럼 뒤에 몇 번이 정지했는지는 우리가 모르죠, 그죠? 일단 정지하고 나면 끝이긴 한데 그 이후에는 뭐 한 번 이상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결론을 이제 얘기하면 결국 얘는 시간과 관련된 거고 저거는 이벤트가 몇 개 이상 발생하냐 얘기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시간 구간 동안에 이벤트가 발생한다? 적어도 한 번? 그거는 요 이벤트와 이벤트가 발생하는 요 시간 간격을 나타내는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적어도 한 번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는 확률이 결국에는 시간하고 똑같은 개념이니까, 적어도 한 번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는 요 간격, 그 시간 간격으로 확장해서 이 시간 간격이 결국 뭐가 되냐면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벤트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벤트가 언제 발생하게 될지 이 시간 간격은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 분포로 표현할 수 있더라. 마찬가지로 또 이제 뭐 이렇게 짧게 나올 수도 있고 길게 나올 수도 있는데, 요거 하나하나가 다 동일한 람다라고 하는 파라미터로 표현이 되는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충 확률값이 이런 식의 얘기니까 이벤트가 발생하고 비교적 바로 직후에 이제 이벤트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시간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벤트가 추가로 발생할 확률이 점점점 이제 떨어지는 모양새를 갖죠. 그래서 요거를 굳이 뭐 말로 다시 정리를 하면
이 이벤트들이 발생하는 그 사이사이의 시간 간격은 우리가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의 시간 간격을 따르면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이 일정한 시간 동안에 몇 번 발생하느냐, 그 횟수, 그 횟수는 우리가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으로 여전히 모델링이 된다. 그러니까 포화송, 어떻게 보면 이제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으로 표현이 되는 이벤트들의 발생 시간 간격, 그게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관계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의 특징이다. 그래서 뭐 결론적인 얘기죠. 결론을 얘기하면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의 분포를 갖는 이벤트들이 발생할 때 그 발생하는 이벤트들 간의 시간 간격, 이 인터벌은 지수함수 분포를 따른다. 우리가 또는 지수함수 분포로 표현해 볼 수 있다. 그게 이제 바로 요 두 개의 확률 분포 간의 서로 관계입니다. 자, 이번에는 뭐 얼랑 디스트리뷰션. 자, 이 얼랑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건 일종의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의 일반화된 그런 형태이다. 그러면 이제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을 방금 포화송 디스트리뷰션하고의 연관성에 의해서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이렇게 이벤트들이 발생하는 이 시간 도메인에서 특정한 시점들이 있어요. 그죠? 요 순간에 하나 발생하고, 요 순간에 하나 발생하고, 요 순간에 발생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발생하는 요 하나하나의 시간 간격, 그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제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을 갖고 그게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의 평균값 람다랑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타임 인터벌만 곱하면 평균값이 변하는데, 얼랑 디스트리뷰션은 어떤 거냐? 이 x라고 하는 랜덤 베리어블을 일단 우리가 xk라고 쓰고, 이 타임 인터벌에 대한 값이 확률 변수예요. 근데 어떤 타임 인터벌이냐면은 k 플러스 1개의 뭐 연속적인, 그러니까 k 플러스 1개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이벤트들, 그 사이에 타임 인터벌을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 xk라고 정해줘요. 지금은 요거 같은 경우 타임 인터벌이 하나 또는 하나죠. 그죠? 얘가 이제 x1이고, 이 x1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했어요. 얼랑 디스트리뷰션의 k가 2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두 개씩, 또는 이렇게 두 개씩, 이런 식으로 두 개씩 묶은 것들의 저 구간의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시간축으로 그 확률 분포를 우리가 얼랑 k에 k가 2인 경우라고 하죠. 그럼 이제
세 개 구간을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것들끼리 더하면 이제 세 번째에 해당하는 얼랑 3에 해당하는 타임 인터벌의 디스트리뷰션이 나오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 개의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의 분포를 갖는 요 구간, 요 구간, 요 구간, 요거를 K에 더한 거예요. 이 길이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데 확률 분포니까, 확률적으로 나오니까 랜덤하게 나올 텐데 어쨌든 이 랜덤하게 나오는 구간을 K개를 더한 것, 그 녀석들의 확률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표현하자, 모델링 하자라는 게 얼랑 K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연속된 이벤트들 간에 이제 이렇게 뭐 어떤 시간 간격으로 이벤트가 발생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이제 뭐 2개 이상, 3개 이상 묶어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발생하게 될 시간 간격을 계산해 보겠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이런 얼랑 K 디스트리뷰션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K 차수 우리가 얼랑 K라고 하고 얼랑 K 디스트리뷰션의 그 PDF를 보면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X 이제 K 번째 얼랑 K라는 의미로 XK라고 우리가 쓰고, 이 X 특정한 X 값일 때의 덴서티를 보면 덴서티가 이제 다음과 같은 모양이다.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에 이런 모양이 들어가긴 하는데, 이제 이런 팩토리얼이랑 람다 x, 람다의 k승, 저 x의 k-승이 붙어요. 여전히 x는 이제 타임에 해당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k가 1이면 여러분들이 딱 대입해 보면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으로 딱 떨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당연히 0부터 무한대까지 이거 다 적분하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당연히 1이 돼야 될 거다. 부분적 분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 기억납니까? 그걸 배우기는 배웠죠, 그죠? 그러면 얼랑 K에 우리가 CDF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럼 0부터,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어쨌든 0부터 시작하니까 특정한 X 값일 때까지 저 PDF를 우리가 적분하면 된다. 이렇게 적분 변수를 t로 바꿔가지고 이거를 적분하면, 그럼 뭐 이쪽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여러분들이 적분해 보면 이제 부분적분이라고 하는 방법을 우리가 풀어야 돼요. 해보면 또 부분적분을 쭉 k가 이 t라는 거듭 제곱 차수가 없어질 때까지 해보면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 모양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가지고 아무튼 부분적 부분 쭉 순차적으로 하다 보면 이런 식의 조합으로 우리가 풀어볼 수 있다. 요거는 저기 왼쪽에 유도하라고 돼 있죠, 그죠? 한번 유도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새로운 분포를 배웠으니까 우리가 평균과 분산을 한번 해보자. 그럼 평균이라는 건 이 얼랑 K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유도해 주면 되니까 이 얼랑 K에 이제 이 녀석의 저 PDF에다가 X를 곱하고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해주면 되네요. 그죠? 그럼 이제 X에 해당한 1승이랑 X의 K-1승이랑 뭔가 비슷해 보이니까 하나를 묶으면 람다 X의 K승으로 묶여지고 분모는 K-1 팩토리얼 되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X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람다 x라는 녀석을 이렇게 뭐 u라는 식으로 이렇게 바꿔봅시다. 적분 변수를 바꾸면 x하고 u에 대한 이 적분 변수를 바꿔야 되니까 뭐 이런 모양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적분 변수를 바꾼 걸 가지고 요 복잡해 보이는 적분의 모양을 간단하게 해주면 어차피 람다도 양수의 값이고 x도 양수니까 u도 양수이고 그래서 0에서부터 무한대는 그대로 유지될 거고 그래서 람다 x는 u의 k승이 되겠네요. 그죠? u의 k승.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그리고 u의 k승이 아니라 여기는 u의 k승이고 여기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u, du 그 다음에 dx를 바꿔주니까 람다분의 그 람다분의를 이렇게 앞으로 빼줍시다. 상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어차피 적분 변수 u에 대해서 이런 부분만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이 뭔가 신기한 함수 하나를 정의해 보자. 자, 감마 펑션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감마 펑션의 감마에 k 플러스 1이라고 쓴 이 녀석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저 u랑 똑같이 이렇게 돼요. 저와 같이 정의한 걸 감마 k 플러스 1이라고 그러니까 감마 펑션이라고 정의하는 건데 u의 k승이라는 게 이제 인덱스의 중요한 값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구해주기만 하면 된다. 부분적분법을 한번 오랜만에 볼까요? 일단은 지수함수 부분 먼저 적분해주고 그 다음에 u의 k승은 그대로 놔두고 얘를 0부터 무한대까지 우리가 정적분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부호 붙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u는 그대로 놔두고
u의 k니까 이거를 미분하니까 k 곱하기 u의 k-1승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du 다시 0부터 그러면 무한대를 대입하면 익스포넨셜 펑션 때문에 0으로 가고 0을 대입하면 u의 k승 때문에 0이 되니까 얘는 이제 이렇게 0이 돼요. 그러니까 요것만 남죠. 그죠? 그리고 u의 k승이 k-1승으로 줄고 앞에 이제 이렇게 k가 붙었어. 한 번만 더 해보면 저 k가 붙는 거를 크게 바깥으로 빼낸 다음에 그럼 똑같이 이제 익스포넨셜 함수를 다시 먼저 부분적 분호를 해주고 거기다 똑같이 플러스에 그럼 이번에는 k-1이 나오면서 u의 k-2승이 되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u가 되고 근데 0과 무한대를 대입하면 또 얘가 이렇게 0으로 또 사라진다.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지금 여기 뭐가 남아? 이제 k 곱하기 k-1이죠. 그죠? 딱 두 번쯤 부분적분 했는데 k 곱하기 k-1 그 다음에 0부터 무한대 u의 k-2승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해보면 언제까지 되느냐? k-1 그 다음에 이제 k-2가 나올 것 같죠? 그래서 언제까지 가냐면 u가 k승이 사라질 때까지 이렇게 간다. 근데 요거는 어차피 1이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u를 0부터 무한대까지 해주면 요거는 1이 된다. 그래서 딱 식을 보니까 k 팩토리얼. 이게 바로 감마 펑션이다. 그래서 k 플러스 1을 k 대신에 k 더하기 2분의 1이라든가 뭐 이제 그런 다른 분수값들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대신에 그러면 u의 k승에 해당하는 이게 완전히 0으로 되지 않으니까 이 차수가 인티저가 아니면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적분하는 게 좀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식으로 수렴해 가는데 나중에 또 우리 챕터 11 할 때 약간 이제 볼 일이 있을 거고 어쨌든 감마 펑션의 모양이 요거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문제로 다시 와서 얘가 뭡니까? u의 k승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u 감마 펑션의 요 k 플러스 1에 해당하는 감마 펑션이랑 똑같죠. 그죠? 여기 앞에 k-1 팩토리얼만 분모해 있으니까 저 앞에 람다분의 1이 있고 k-1 팩토리얼이 있고 그 다음에 k 팩토리얼이 나오니까 답이 람다분의 k. 이게 평균이에요. 근데 이제 저 람다분의 k를 구한 다음에 이제 저 값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봅시다. 얼랑 k라는 건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에 해당하는 이 구간을 k개 더한 녀석의 확률 분포라고 했죠. 그죠? 그럼 지금 k개가 람다분의 각각은 평균값이 람다분의 1에 해당하는 확률값이 있을 텐데 평균값이 있을 텐데 이 구간의 평균값이 지금 몇 개가 더해져 있는 거예요? k개가 더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람다분의 1이 k개죠. 그죠? 물론 이제 뭐 인디펜던트라든가 몇 가지 조합이 있어야 되고 그랬을 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챕터 6장을 할 때 컨볼루션이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하면 이거를 직접 요 PDF를 컨볼루션을 통해서 유도할 수 있습니다. 기대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그렇게 유도하지 않더라도 얼랑 K의 물리적인 의미를 잘 이해하면 평균값을 우리가 미리 람다분의 K라고 예측해 볼 수 있겠다. 그럼 분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원래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 하나하나에
분산은 람다 제곱분의 1인데 그럼 분산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람다 제곱분의 K로 나올 것 같죠, 그죠? 그것만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되겠다. 그럼 이제 평균값을 구하려면 제곱에 대한 평균만 구하면 되죠, 먼저. 여기다 이렇게 제곱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x의 제곱에 xk 플러스 1승이니까 여기를 k 플러스 1, 2승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대신 람다가 한 번 더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이제 람다분의 1을 이렇게 하나를 빼주면 계속 똑같은 모양이 유지돼요. 그죠? 그럼 똑같이 이제 적분 변수를 이렇게 바꿔서 뭐 치환하고 뭐 그랬을 텐데 람다 x의 k 플러스 1승이니까 u의 k 플러스 1승이 될 것이고 노란색에다는 람다분의 1이 하나가 여전히 더 생겨야 되니까 이렇게. 이 람다분의 1은 적분 변수를 바꾸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고 이 람다분의 1은 x의 k 플러스 1승이 될 테니까 람다의 k 플러스 1승으로 만들다 보면 람다분의 1 하나가 더 필요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럼 이제 이거는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u의 k 플러스 1에 해당하는 거니까 여기가 하나 증가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k 플러스 2에 해당하는 감마 펑션이라고 쓰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나왔냐면 k 팩토리얼이 아니라 k 플러스 1 팩토리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람다분의 1에 똑같이 람다분의 1 노란색 하나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분모가 뭐가 들어갑니까? k-1 팩토리얼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이제 이게 k 팩토리얼이 아니라 k 플러스 1 팩토리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람다 제곱에 k와 k 플러스 1만 남으니까 이제는 람다 제곱 k 플러스 1 이게 바로 제곱에 해당하는 녀석의 평균이고 이 평균값에다가 이 제곱 평균에다가 평균의 제곱 람다 제곱분의 k 제곱을 딱 빼주면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분산도 구해볼 수 있다. 그래서 가마 펑션 나오고 되게 PDF가 복잡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어려울 것 같지만 그죠? 부분적분에 대한 향수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만할 거다. 4.5절의 파스칼 디스트리뷰션 같은 것들은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한 수열의 합을 구해야 되는 그런 시리즈가 나오기 때문에 잠시 지금 마음을 비워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4.10절은 우리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인데 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은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서나 균일하게 발생 가능성이 있다. 뭐 이제 이런 걸 나타내는 거라고 했으니까 랜덤 베리어블이 예를 들어서 A에서 B까지 존재한다. 그럼 이제 PDF의 모양이 이렇게 돼요. 디스크리트인 경우는 뭐 몇 개가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 똑같이 디스크리트한 확률값을 가질 때 우리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럼 이제 주로 이렇게 랜덤 베리어블에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은 이제 구간이 딱 정해져야 이 유니폼이 되는데 구간이 무한대가 되면 그거를 평행하게 만들어야 되는 확률 분포가 0이 되죠. 그죠? 그래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 이제 어떤 이제 범위가 항상 존재해요. 그러면 우리가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면 구간의 길이분의 1
그리고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은 뭐 이런 식의 범위로 해서 PDF를 우리가 간단하게 유도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저런 A에서 B까지 구간을 갖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의 평균은 뭐가 될까요? 평균은 뭐 구해볼 것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어쨌든 구해보면 그냥 이렇게 딱 중간값이죠, 그죠? 구간의 양 끝쪽에 저게 이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의 이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평균인데 이 단순한 이제 구간 양 끝점에 대한 산술 평균이고 그럼 분산은 어떻게 구하느냐? 뭐 b-a분의 1이라는 값에 대해서 a부터 b까지 이거를 적분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좀 분산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저 구간의 길이에 대한 식으로 우리가 저 분산을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의 분산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전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뭐 어떤 경우에 쓰이는지 또 여러분들 뭐 시험 문제도 풀어봤고 이렇게 시계바늘 같은 거가 몇 도 도는지 다 그런 거 우리가 이제 2파이분의 1에 해당하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표현하면 되는데 이렇게 아날로그 시그널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 값을 우리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딱딱 끊어가지고 우리가 샘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샘플 값을 뽑아서 이 크기를 다루게 되면 순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디스크리트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 디스크리트한 시그널의 이 샘플된 크기의 값을 우리가 아주 완벽한 프리시전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우니까 얘네들을 또 일정한 이렇게 구간으로 나눠서 그 구간에 가장 중간 정도 되는 값들, 중간 정도 되는 값들을 가지고 여기를 R1, 여기를 R2, R3. 그래서 요 한 구간의 길이를 우리가 이래서 델타라고 한다면 실제 값하고 요 대표가 되는 중간 값하고의 요 값이 약간 이제 어떤 차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실제 값을 우리가 x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대표가 되는 값 R1이든 R2든 이 대표가 되는 값으로 다 표현할 텐데 마치 소수점 이하를 버리든지 반올림하듯이 이 두 개의 차이를 우리가 그래서 에러라고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나눠서 값을 대표하는 거 우리가 양자화라고 얘기했습니다. 퀀티제이션. 여러분들의 오디오 신호나 이미지 신호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신호들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뭔가 이제 디지털 도메인에서 처리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샘플링과 퀀티제이션이라는 과정을 다 거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럼 이게 한 구간의 길이가 델타라고 그러면 에러 값이 어떤 범위를 가질까요? 여기를 딱 이 델타라는 구간의 중간이라고 치면 원래 x 값이랑 요 R에 해당하는 값을 빼주면 되죠. 그죠? 원래 x 값이랑 R을. 그래서 x가 아래쪽에 있으면 음수고 x가 위쪽에 있으면 이제 양수가 되니까 이 2의 값은 대충 마이너스 2분의 델타부터 플러스 2분의 델타. 그래서 이 2라고 하는 값에 대해서 우리가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델타랑 플러스 2분의 델타 그 다음에 0을 기준으로 근데 얘네들의 확률 분포를 구하라. 그럼 우리가 보통 이 퀀티제이션 양자와 에러는
이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유니폼하게 표시해 준다. 왜냐하면 저 에러의 차이가 얼마나 날지 우리가 이 랜덤한 이렇게 막 나오는 파형에 어디에 걸릴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이 구간 안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유니폼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또 실제로 또 이렇게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표시를 해줘요. 그러면 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지금 말한 저거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델타부터 플러스 2분의 델타까지 B-A에 해당하는 구간 델타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런 에러 시그널의 분산을 구하라. 양자와 에러의 분산을 구하라 그러면 12분의 델타 제곱.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값을 표시해줘요. 평균은 0이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 값들은 평균을 내보면 0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고 이런 아무 뭐 문의가 있다 없다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은 상황에서 사진을 막 찍어요. 뭐 한 수백 장을. 그러니까 카메라도 완전히 고정되어 있고 움직이는 물체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 사진 속에 이제 한 픽셀 하나하나를 보면 매 한 장 한 장 사진마다 조금씩 값이 틀려요. 노이즈가 있어서. 근데 그 노이즈라는 게 주로 0을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평균값이 0이에요. 그래서 한 100장 정도 찍은 다음에 같은 화소, 같은 픽셀끼리 다 100개씩 평균 내보면 그 평균 내보면 노이즈는 자기네들끼리 평균 내서 없어지고 원래 우리가 찍고자 했던 원래 색깔에 해당하는 이런 색깔들이 좀 더 이제 선명하게 나오죠. 대신 이제 카메라나 물체가 어느 쪽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조건하에. 그래서 이 노이즈에 해당하는 녀석이 보통 이제 평균값 0이라는 것을 우리가 착안해서 그런 이제 에버리지 시그널 처리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퀀티제이션 에러에 관련된 분산이고 우리가 분산이라고 하는 건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겠지만 신호의 어떤 그 에너지의 크기, 평균 에너지의 크기예요. 우리가 그걸 전력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 델타가 크면 클수록 이 노이즈에 해당하는 양자와 에러의 에너지 또는 이 파워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 노이즈니까 이제 이 델타가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이제 몹시 불안정한 그런 결과를 얻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12분의 델타 제곱이라고 하는 노이즈에 해당하는 파워가 있고 이 퀀티제이션으로부터 나오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오디오 신호든 영상 신호든 그 녀석에 해당하는 평균 이 분산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제 값들의 분산값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 분산값이 있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로그를 취해줘 이렇게 10 곱하기 상용 로그를 단위가 뭔지 압니까? 우리가 데시벨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몇 dB인지 그 데시벨에 해당하는 이거는 바뀌지 않으니까 델타를 바꿀 때마다 우리가 이 데시벨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데시벨의 크기를 갖도록 이 델타를 설정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포토샵 같은 거로 사진을 저장하겠다고 그러면 이제 이 퀄리티 레벨을 쭉 조정해주는 바가 하나 나오는데 그 바를 조정할 때마다 이 델타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하는 거고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하는 그 크기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이런 우리가 이거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라고 그러는데 이 SNR이라고 하는 이 크기의 값이 0에서 100%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리니어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그 기준이 되는 값을 설정해서 델타를 조정해줘요. 그냥 뭐 이렇게 델타를 리니어하게 막 바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단말기기의 모든 JPEG이라고 하는 압축 원리도 그렇고 음성을 압축하는 뭐 이렇게 MP3나 오디오를 뭐 이렇게 MPEG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퀀티제이션 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표현해 준다. 생각보다 랜덤한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분산인데 에너지니까
그 분산을 계산하는 게 바로 이 확률 변수로부터 유도된다. 그렇게 기억을 해둡시다.